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축구 이야기가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강인한테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강인 선수를 아주 오랫동안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분노가 곳곳에 뻗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일 텐데, 이제 이강인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참 재미나게 이강인과 이준석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던데, 이강인과 이준석을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강인은 실력이 있고 이준석은 실력이 없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다님, 의병님. 예, 쭉 이어지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이게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끊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껐다 켰습니다. 껐다 켰고, 자주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금쪽일까 이런 배틀인데, 지금 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이 물병, 이제 나오나? 물병, 네. 물병 세우기. 예. 이 정우영, 설영우, 이강인, 이 뭐 나름 같이 어울리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정우영 이 친구는 아시안 대회에서, 아시안컵 말고 아시안 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친구죠. 금메달 주역이었던 친구인데, 예,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끝난 후에 물병 올리기를 하면서 분노를 또 자아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국대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그런 얘기에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 정말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되는 짤이, 자, 뭐 진짜 이거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음에 이런 걸 보면 이준석의 그 무례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이강인은 아직 어리고 이제 좀 미성숙했다라고 보여지죠. 나이도 훨씬 더 어리고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준석은 뭐 클만큼 컸는데 무례나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준석이 더 나빠 보이는데, 다만 이강인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개념한 행동, 이런 것들은 용납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 기어 오를 대로 올렸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기대감을 저버린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생각보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광고 모델 계약서는 제가 근데 표준 계약서, 물론 개별적으로 계약서들은 선수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단하고 맺는 이런 게 있죠. 네. 야구, 이제 별표 1위 야구. 이렇게 다 계약서를 씁니다. 특약 기재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쓰죠. 그 다음에 축구. 네.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선수의 의무 이런 것들도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폭행 상해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클럽 간의 관계, 연봉, 기본급, 출전 수당, 승리 수단, 출전 승리 수단, 이런 것들이 있고, 선수 활동과 관련된 부상,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폭행, 상해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클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크고, 결국에는 이 14조 부분이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즉시 해지. 14조 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4조 위반 이 부분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의 관계도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여부도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 품위 유지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사실 광고 모델 계약도 이런 어떤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들에 이강인 선수는 KT랑 6년 이런 걸 했잖아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도 정액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생각보다 큰 명예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지금 앞으로 기대 수익이 한 100억 이상,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맺었던 계약의 파기와 해지, 그리고 위약금 청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큽니다. 대략 이제 광고 모델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중에 기책 사유로 인해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아마 이강인 선수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거액의 출연료나 광고를 주는 이유는 그 위약금도 그만한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위약금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이성균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문제가 상당히 큰 발목을 잡았다고 하죠. 저는 그 사망 경위가 저는 자살이 아닌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유 중에도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그 위약금 부분이 워낙 크다,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이제
최진실 씨가 과거에 이혼 문제, 조성민 선수와의 이혼 문제 때문에 기업 이미지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때 계약 위반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죠. 1심에서는 광고주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졌습니다. 근데 또 상고심 대법원에서 또 엎어져가지고 광고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확립된 판례가 뭐였냐면은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 유지 의무 약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광고 모델 계약은 유명 연예인들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 유지 약정에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 이른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모델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판결이 있었고, 이러한 판결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워낙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계약하기 전에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제 모델이 갑이고, 사고가 나면은 또 광고주가 갑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강인의 위약금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도 뭐 K10인가 그 회사가 지금 가족 회사라고 부르죠. 에이전시가 바뀌었는데, 이제 뭐 에이전시가 이제 앞으로 폐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서가연님 또 어쨌든 이 품위 유지 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 액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계약 해지로서만 끝날지, 계약금을 반환 정도에 끝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위자료까지 포함될지, 뭐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강인의 입장에서는 광고주 이미지를 이제 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할 수 있고, 지금 그 스페인이 아니죠, 이제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의 그 프로 선수 계약서도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불리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단순한 폭행의 입장으로 봐가지고, 아니 폭행 연루 아니면은 갈등 정도로만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제 광고주에게 이미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뭐 이미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안타깝습니다. 자극적 내용입니까? 이거는 어저께 이제
윤여승진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준섭과 이강인 누가 더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약간 뭐 썸네일을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강인 씨가 선수가 광고 계약을 상당히 많이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위약금도 상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번 기회에 프로 선수 이쪽 그 계약서를 좀 봤네요. 표준 계약서를 좀 봤는데 아무튼 항상 이런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품위 유지 의무라든지 퍼블리시티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뭐 비밀 유지 의무나 클럽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상호 존중의 그런 부분들은 항상 들어갑니다. 자칫 이걸 잘못하면은 운동선수들은 이제 법이나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단도리를 잘 안 해놓으면 위약금을 상당히 물 수가 있어요. 준마님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야죠. 예, 뭐 8강전에서는 뭐 16번인가 12번 했고 뭐 그 요르단전에서는 3번 했다. 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봤었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프로 축구 이런 쪽에 엔터나 스포츠 이런 쪽으로 좀 변호사 영역을 확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운동 되게 잘하는데 그동안은 운동을 좀 많이 쉬어가지고 뭉쳐에서 찬다는 모르겠지만 뭉쳐야 쏜다 이런 데 나가면 아주 잘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올라가고 있어서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능 할 때까지 해도 제가 날아다녔는데 네, 당연히 정몽규도 퇴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어쨌든 클린스만과의 계약서가 공개가 되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지금 클린스만과의 계약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을 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엔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되게 감독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가 있나 한번 볼까?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영화 감독 표준 계약서 축구 감독 이게 선수만 있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랬던 그게 이제 야구, 축구, 농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배구 막 이렇게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준 계약서였고요. 감독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는 국가대표 감독. 근데 사실은 표준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좀 계약을 못하니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국가대표 감독 정도 하려면은 되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궤도에 오른 사람들이고 나름 계약서도 상당히 많이 체결해 본 사람들이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준 계약서는 없겠네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만 주로 있어요. 이게 다수가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가 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없네요.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구글링으로 못 구한다는 거지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네, 김동현 감독님, 저 우리 찬영이랑도 한번 건국전쟁 볼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아유, 강인이는 하늘에서 유상철 감독이 되게 울고 있겠다. 정말 안타깝죠. 어제도 보니까 그 정점식 의원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오늘도 최영일 씨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뭐 또 성격이 좀 다르지만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수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곳곳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걱정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걱정입니다. 저도 할 거는 많은데 쌓이고 있는데 주말 잘 보내십시오. 김하나님, 예, 분석이 뭐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예, 박주현 변호사 구독해 주시고요. 저도 구독자 좀 늘려가지고 언젠가 10만을 한번 가봅시다. 수익 창출 정지도 됐는데 10만이라도 돼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우병님 감사합니다.